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시켜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 출근길 전에 드리는 IT 이야기입니다. 네,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불금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고요.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은 상쾌하게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겠죠. 물론 주말에도 저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금은 누구한테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IT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박박 긁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얘기입니다. BTS가 NF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BTS NFT 시동을 걸기 시작했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들었었죠. NFT의 핵심은 희소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보다도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것하고 또 메타버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이 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단기간에 매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쉬운 일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드디어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하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유명하죠? 여기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주식 맞교환 추진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올해 호재가 좀 많았었죠. 무엇보다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살아남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크죠, 이 회사가? 자, 두 회사가 지분 교환을 하는데, 지분 교환과 함께 하기로 한 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요. 아직 정확한 금액하고요, 얼마를 수합하게 됐는지하고 날짜가 외부에 노출된 게 없어요. 여기에서 근데 주목받는 거는 역시 BTS다. BTS 관련된 상품들이 NFT로 나온다. 이러면 이 희소성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거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에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럼 BTS가 최정점에 달했었을 때 그들의 제품을 고르고서 그들이 갖고 있어 무언가를 내놓는 게 낫지, 어설프게 하나씩 뿌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큰일 나요, 이거는요. 물론 뭐 그런 경우 있었죠. BTS의 맥도날드 이런 것들 봉지가 비싸게 팔리기도 했었고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하이브가 정식으로 NFT를 고민하기 시작했구나. 그 파트너로 두나무구나. 자, 이 두 회사는요, 국내에서는 아니고 미국에서 관련된 회사를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국내에서 복잡한 법들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해서 런칭을 한다. 뭐 나중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다보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버 테슬라 5만 대 렌트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에는 허츠와 관련된 뉴스가 좀 있어요. 이게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에서 구입하기로 한 전기차가 총 10만 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살짝 올랐었죠. 근데 이 중 5만 대를 우버에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기는 2023년이고요. 차종이 모델 3입니다. 렌트 비용은 세금하고 수수료를 제해서 주당 334달러, 그러니까 매주 39만 원 정도를 렌트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를 40만 원으로 잡게 되면은 월 160만 원 정도가 되죠. 다만 이거는 고정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건 아니고 299달러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렌트 비용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일반 자동차를 렌트해서 하는 거하고 저렴하냐? 라고 할 텐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왜 도대체 우버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1달러씩을 더 쳐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게 된 건데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우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이게 친환경차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갑자기 맞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랬었지만, 각 국가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어떤 회사의 주가가 잘 나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저희들의 이야기는 제조사들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차량을 운영하는 택시회사, 우버와 같은 공유업체들, 여기들도 관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서 소카까지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구나. 이건 역시도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현대모비스가 90도 회전되는 자동차 바퀴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데, 제가 지난번에는 접히는 폴더블 운전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가 대단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동차의 핸들하고 관계없이요, 바퀴 자체에서 방향을 조절해주고 멈추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평행 주차 여러분들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앞으로 갔다 뒤로 뺐다 가는 게 아니라 바퀴가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그냥 90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싹 접혀가지고 개걸음을 하는 것처럼 탁탁탁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앞뒤 간격을 조절하긴 해야겠지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를 보게 되면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은 운전대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바퀴에 있는 부분에서 이 바퀴 자체를 개별적으로 조향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여기까지 들어보시더라도 그러면은 비싸지는 거겠죠. 타이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운전대가 없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적형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스마트 모빌리티,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들의 약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우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택시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도 이제 지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첫 번째 얘기 들었었던 NFT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죠. 내일이 아니라 일요일에는 제가 이 프렌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